제가 집값 붕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 대출 총량 규제에 가까운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총량 규제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올해 적어도 내년쯤에는 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대출 회수 가능성이 점점 더 나오고 있다. 대출 막기만 해도 거래 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게 하락으로 이어지죠. 대출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달에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이달에만 2조 급증했다. 벌써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2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신청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은행권에서 괜히 대출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은행 한번 갔었는데 옆에도 대출 상담, 옆에도 대출 상담, 왼쪽에도 대출 상담, 오른쪽에도 대출 상담, 다 대출 상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놈들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집값 올라간다는 논리도 없는 양분론적인 사고에 기이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이 유도를 했죠. 또 무슨 민생지원금 풀면은 그게 다 유동성이 모여서 집값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기승전집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부추기면 왜 자꾸 넘어가냐? 지금 대출 너무 많이 쌓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처음 나와가지고 부동산 대책 나온 게 뭐예요? 6월 3일 생산됐죠. 6월 13일에 금융회사들이 당국에 제출한 월별, 분기별 대출 목표치를 정밀 분석한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사들에게 별도의 대출 목표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 총량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목표했던 관리 수준을 넘어가면 추가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담대로 드러나지 않게 자본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게 13일날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왜 비공개로 하냐. 또 16일에. 공개로 해야 돼요. 이런 건 가계부채 잡는 건 전 국민의 지금 생계가 걸린 일인데 그러면 가계부채 줄인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대출 회수까지 들어가느냐? 야 그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자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작년에 가계대출 증가율은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692조 4,094억 원이죠. 근데 작년 말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1,350억입니다. 얼마나 늘었냐? 6.03%가량의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3배나 늘렸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장세가 나온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정부부터가. 저는 정부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규제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 상황에서 올해는 어떠냐?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은 14조 5,305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12일 기준 750조 792억이다. 그러면요 15조 9천 계산 안 됐다. 15조 9,442억이다.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섰죠. 1조 4천억 가량. 그러면 가계대출이 목표치를 정밀 분석한 후 그 이상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사들에게 별도의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뿐만이 아니라 총량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죠. 대출 막힐 은행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5대 은행에서 농협, 1순위가 농협, 2순위가 KB. 하나 우리 신한순위죠. 왜냐하면 부채를 이 순서대로 늘렸기 때문에. 관리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에 나선다. 물론 14조에서 1조 4천억이 초과가 됐지만 모든 은행이 다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개는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목표했던 대출량이 이만큼이 있어요. 그 대출 이상 늘어났으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어요? 대출을 줄여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5대 은행 중 총량이 이미 초과했으니까 몇몇 은행은 이미 총량을 초과했고 그렇다면은 이들은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주는 대출을 축소한 게 아니라 내준 대출마저도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축소라는 방법, 간접적 방법이 있고 직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방법이 이야기한 대출 회수예요. 정 안 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건데 빠르면 올해 내에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지금 6월이에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출을 안 내주더라도 문제인데, 문제는 또 정부에서 정책 대출을 내주는 것도 있을 거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대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정책 대출을 많이 내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또 마련하려면은 마이너스 1조 4천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막 한 3조만 푼다고 하더라도요 4조 4천억을 만들어야 돼요. 은행에서는. 물론 먼저 간접적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직접적 방법을 쓰기 이전에. 이 간접적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출 상매각. 대출을 상매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대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무수익 여신만 5조가 넘어갑니다. 5대 은행에서. 이거는요 5조 넘어간 건 올해가 최초예요. 문제는 상매각 해야 되는 이 부실채권이 5조가 넘어갔는데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3월 올라가다가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상매각 해서 줄인 거지 연체율이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 은행이 손실 감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중이 20-30%가량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확보해야 되죠. 확보하는 건 다 손실이에요. 이거는 손실 처리가 된다. 은행이 역대급 이익을 얻고 있다? 이거 아직 확보 안 해서 그래요. 상매각으로 손실은 나는데 이것을 아직 대손충당금으로 만들면서 손실 처리 안 해서 그랬고 대손충당금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은행이 손실을 감당하면서 하다가 문제가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9월, 10월 이쯤에 했다고 하면은 회사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걸로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지. 근데 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다는 것은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물론 정부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은행권의 태도가 달라질 테지만. 근데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자, 2월에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이 됐고 들어가다가 9월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부 중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래량 침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2024년이 더 심각했죠. 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수요들이었습니다.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2024년에 풀었던 건 뭐예요? 신생아 특례. 라이트하우스 네가 특례보다 신생아 특례가 더 특수한 수요들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생아 특례는 7조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뭐가 문제였냐? 디딤돌 버팀목 완화가 문제였죠. 소득 기준을 7천만 원에서 8,500까지 올려버리는데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소득 7천만 원 밑에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7천에서 8,500만 원 사이가 많을까요? 집 살 여러 개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집 사기 쉬워요? 이 사람들이 집 사기 쉬워요? 누가 봐도 후자죠. 누가 봐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집 사기 쉬워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DSR 우회를 해주고 저금리로 빌려주겠다. 정상이에요 이거? 이 비정상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늘어났는데 언제부터 거래량 작살났어요? 9월부터. 근데 2023년은 그냥 특례만 종료였고 2024년에도요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냐? 아니요. 총량 관리 정도만 들어갔죠. 우리가 근시일 내에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간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때 거래량이요 1000건대 나왔어요. 아직도 심리는 조장을 하죠. 하다못해 대출 회수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총량 규제가 안 들어갈까요 올해? 작년에도 그 짓거리 해가지고 나라 망쳐놨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는요 순식간이에요. 그때는 9월이죠. 이번엔 7월일 거예요. 스트레스 DSR 이전에 대출 받자 이런 심리를 조장하는 언론들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은 조장할 일이 없어지니까 건덕지가 없어지니까 지금이 막차 수요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막차 타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자산은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내가 막차 타는데 내 뒤에 탈 사람이 없는데 막차 수요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은 행동이냐. 괜히 들어갔다가 대출 회수. 물론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2030년부터 회수가 들어가겠죠. 지금 회수 들어가는 거는 2020년에 영끌했던 사람들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내년에는 21년 집값 고점이던 시기에 무리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2008년 이후 2012년 13년에 터졌던 하우스푸어 사태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출 총량은 넘어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